항등식. 첫 번째, 항등식. 항등식이란 무엇이냐? 등식의, 일단은 등식이라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등식이라 해야 됩니다. 등식. 이름에도 들어있죠. 항등식. 뭐 등호가 없다거나,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해. 등호가 없다거나 아니면 부등호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항등식이 아니겠지. 기본 등식이라 해야 되고, 이 등식의 문자가 있을 거 아니야. 없는 것도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너무 단순하니까 문자가 있는 항등식에 대해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방정식은 등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였을 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기본 꼴은 똑같아요. 둘 다 등식이야. 방정식도 등식이야. 근데 방정식에서는 x에다가 또는 또 다른 문자라도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할 때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성립하는 x값을 구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보통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죠. 방정식 많이 봤죠. 뭐 1차 방정식도 있고 2차 방정식도 있고 뭐 연립 방정식도 있고 그렇죠. 자, 등식의 문자가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고, 또 등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참이 되는 걸 구하는 게 목적인 거, 요런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보면 1번에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좌변과 우변으로 나눠져 있죠. 실제로 좌변을 전개하면 우변이 돼요. 근데 그거보다 원래 뜻대로 보자면 x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0을 대입한다. 똑같은 값이 나온단 말이야. 좌변에도 1, 우변에도 1. 1을 대입한다. 좌변에도 4, 우변에도 4. 우리는 실제로 이걸 전개하면 얘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두 식이 똑같다는 건 알죠. 모양만 다를 뿐인 거지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잖아. 그죠? 실제로 항등식은 원래 정의는 등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 모양은 표현되어 있는 모양은 다를지라도 실제로는 같은 식이다. 요게 항등식인 거죠. 그에 비해서 두 번째 식을 보면 x의 x-1은 우변은 0이라고 되어 있네요. x에다가 2 대입하면 0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좌변은. 근데 우변은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x가 없죠. 아예 무조건 0 되는 거죠. 이건 항등식이 아닌 거죠. x에다 0을 대입하면 되지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지만, 좌변 우변이 똑같아지는 거지만 x에다 2나 3이나 4 이런 다른 숫자들을 대입했을 때는 좌변과 우변이 달라진단 말이야. 이런 거는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x값 0 되고 1 되는 거, 이 등호가 참이 되게 성립하게 만드는 이 x값들, 이것들을 보통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거죠. 항등식과는 완전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방정식에서는 주로 막 이항도 하고 이렇게 하죠. 정리도 하고. 근데 등식에서는 뭐 이항을 시키거나 이런 거는 많지는 않아요. 하면 안 되는 거는 아닌데 보통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이항은 잘 안 시키고 좌변과 우변을 주로 비교하는 형태로 해서 문제를 풀이를 합니다. 참고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봅시다.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또는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어떤 x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한다. 주로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성립한다는 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때로는 모든 이런 말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식이 x값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립한다는 말이 있을 때는 이게 다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x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 있죠. x. 주인공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K에 대한 항등식도 있을 수 있고, 뭐 M에 대한 항등식도 있을 수 있고, 뭐 A에 대한 항등식도 있을 수 있고, 문자는 주인공은 문제를 내는 사람이 주기 나름인 거야. 그럼 이제 주인공에 맞게,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X다 그러면 X를 기준으로,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K다, M이다 이러면 K나 M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꼭 모든 항등식이 다 x에 대한 항등식은 아니에요. 문제마다 출제자가 자기 마음대로 문자를 주는 경우가 있어. 똑같은 식이라도 다르게 풀어줘요. 그거는 이제 뭐 연습 문제를 푼다든가 이랬을 때 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등식의 뜻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끝.